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감박사 TV의 최길랑 기사입니다. 오늘 싱그러운 금요일이죠. 야, 오늘은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야, 하늘이 구름이 정말 예쁜 날이더라고요. 너무 맑고 아름다운 구름 보면서 제가 뿅 갔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루가 이렇게 날이 맑고 비 오는 날도 저는 사실 좋아하는데 맑고 이렇게 평화롭고 미세먼지가 오늘 1도 없더라고요. 이런 날 이 자체만 해도 되게 힐링되고 또 편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제 지인들이 저더러 주름이 짜글짜글 막 이렇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화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웃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덜 웃으려고 정말 약간 심각한 얼굴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성적으로 심각을 안 타고 태어났나 봅니다. 그냥 싸우고도 뭐 싸운 줄 모르고 그냥 웃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 정말 오늘 아침 행복했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청소데이였어요. 제가 이제 2층에서 좀 신세를 진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좋은 주인 어른을 만나서 살라고 이제 하셨는데, 서로 같이 이제 그 시기 다르잖아요, 살아온 시기. 저는, 지금 제가 완치된 거 아니니까 육체 노동을 좀 쉬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1,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해놓는다고 사실 많이 해놨거든요. 냉장고가 이제 많이 지저분했어요. 이분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70인 나이가 요양원까지 하면서 또 집에 여기 또 손님들 오셔서 민박 형태로 하시고 그러시고 또 당신 공부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냉장고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나머지 청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층을 또 함께 쓰게 되는 뭐 이런 일이 생겨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방 같은 경우도 그렇게 깔끔한 스타일은 제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필요한 것을 놓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깔끔하게 치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막 빛이 나게 막 2층 언니처럼 그렇게 막 오자마자 방걸레를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자체는. 그리고 그 구부려서 하는 거를 저 못해요. 무릎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정도의 체력이 좀 안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일단 텃밭에서 벌써 오늘 제가 한 작업만 해도 텃밭 씨를 여러 개 뿌리기도 했죠. 또 풀도 뽑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효소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따놓은 그런 식물들 씻어서 그 치대고 막 이렇게 설탕이랑 버무리고 막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냉장고가 엉망진창이라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치운다고 썩어가고 있는 닭고기, 그 다음에 그 쇠고기, 두부, 그 외에 다양한 뭐 반찬들이 완전 난리 버거지가 돼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치웠거든요.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싹 그 그릇을 이제 그 그릇장에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물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물 없도록 이제 닦았고 또 머리카락도 없게 했고 그다음 쓰레기통도 다 비워놨고 그 다음에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지저분한 거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 미수한 셈이잖아요. 냉장고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언니가 냉장고를 쓰라고 해서 그 냉장고를 쓰다가 제 냉장고로 이사를 와야 되니 한두 개였겠습니까? 아주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 일을 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제 저를 디스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방을 안 닦고 갔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어이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분한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도 아니요. 그냥 그분이 사용하시라고 했을 뿐이라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왔잖아요. 냉장고도 치워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했지만 청소기는 제가 돌릴 수가 있는 정도의 체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고추장은 왜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멸치는 어디 갔느냐, 저 그런 얘기 들을 이유 없거든요. 제 것을 가지고 가서 다 먹었기 때문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도 손님이 많이 왔고 제 자체도 손님이 왔지만 그분하고 겹친 손님도 사실은 많아요. 목수 데려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은 괜찮아 그랬더니 오라 해서 그분 비빔밥 만들어 드리냐고 고추장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막 그분을 우리 집에 6번이나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 번째 오신 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감탄하셔가지고 정말 고우신 분이세요. 그분도 위암 환자셨는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천부경 강의했다 역사 강의하시고 그리고 책을 많이 보셨고 또 학원 선생님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도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보여줬었어요. 그러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랑 우리 혜경 씨, 우리 그 같이 있던 그 암 환자 있었을 때 같이 돌봐주시고 하러 오셔가지고 그 호흡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옴 호흡법. 그거 해주시 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죠. 각자 일이 바쁜데 저는 제 일 해야 되고 그렇게 끝났는데 이분께 이제 집을 보수공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 집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스님께 바쳐진 집이라고 하는데 아니 제 집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도 없습니다. 방에 무슨 방 안에 뭡니까? 그거 저기 욕조를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아니 물이 어디로 나간다고 욕조를 거기 해가지고 저는 갤러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그림 다 망치란 얘기인가요? 그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사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깔끔 깨끗 이러니까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갖고 사실은 남편하고 같이 살 때는 주로 남편이 그런 험한 청소일 같은 경우 했고 저 같은 경우 음식 잘 만드니까 제가 음식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쌀락쌀락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글 쓰고 또 글 쓰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골에 내려오면서는 이제 막 우와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6시부터 지금 냉장고 정리 다 하고 제 나름대로 그거 끝나는데요. 2시인가? 저 그 아점 먹던 시간 빼놓고는 혼이 나갈 정도로 일했다고요. 근데 어쩌면 오셔가지고 하신단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 기분에 대해서 그 뭐죠 양해를 해서 자기는 잘 살게 해주고 싶었다 얘기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길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암이란 자체 같은 경우도 암을 대하는 태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내가 해피하면 저 사람도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시키려고 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신 스스로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이 집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저거 뭐 해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암치유센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또 교육자인데 제가 특별한 교육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교육을 이용한 뭐 교육법 또 발도르프 교육법 등등등 대안 교육을 뭐 해보라는 둥 당신 스스로가 저한테 지금 기대고 제안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월 겪는 동안 세월이 없었겠습니까? 일이 없었겠나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학교를 지으라고 그 큰 땅을 그 땅을 사용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놨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거기서 아무도 못 살고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장수로 있었던 그런 교육자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초등교육 이런 쪽 일을 해보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했죠. 어린이날 그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을의 어린이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4학년에서부터 7살까지 있었어요. 7살, 8살, 9살, 10살, 11살 이렇게 다섯 그 연배가 모인 거예요. 무리지어서. 그러면은 한 집에 있는 아이만 해도 5남매가 있었으니까 그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집 있죠. 그 다음에 남매죠. 그 다음에 형제죠.
등등등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마을 애들한테 마을 잔치를 하는데 아마도 20명 가까이 된 아동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아이들한테 그 흙으로 인제 뭔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인물을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자연 뭐 물을 만들어 봐도 좋고 대신에 그걸 왜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왜 그 재료를 썼는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제가 인제 하던 식으로 교육 과정을 꾸려 가지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 그거셨어요. 1 등을 뽑아 달라는 거예요, 1 등을요. 상품 하나 밖에 준비 안 됐다고 1 등을 뽑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건 1 등은 있을 수가 없고 다 1 등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들었는데 7 살은 7 살만큼의 설명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왜 이 재료를 썼고 또 너무 이렇게 형태는 조금 허술해도 그 자체 나름나름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왜 이렇게 어설퍼서 예쁜 거 있잖아요. 아이답고 막 그 있잖아요. 갓난행장이 우리가 이 갓난아기 보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향내가 나요. 아기 냄새 아시죠? 그다음에 냄새가 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7살 아가가 한 작품은 그랬어요 제가 딱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8, 9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4 학년은 인제 성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제 구도가 잡혔다는 거죠. 완성미가 있고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긴 했지만 생각면에 있어서는 참신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걔는 이미 기성세대의 그런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보다는 생각이 그 저기 뭐야 창의력 면에서는 더 뒤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형태 면에 100 점을 줬고 저 친구는 그 창의력 적으로 100 점을 줬고 이 친구는 상상력 적으로 줬고 그다음에 얘는 또 사고력이 또 좋았고 그다음에 얘는 또 발표력이 좋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모두 다 1 등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땅 주인께 그랬죠. "이거는 애들한테 상을 주는 자체가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럼 아예 다 주지 말자." 그랬어요. 한 명을 뽑는 게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 모순을 주는 줄 아느냐고. 어른들이 쓸데없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서로 싸움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이후로 그분이 제 교육관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막 그 땅 주인으로서 하는 갑질 왜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분께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한테 제가 왜 뭘 2 층을 쓸 일이 있어요. 저는 1 층의 세입자인데요. 근데 2층 다 쓰라고 해 놓고서는 이제는 당신은 다 그냥 놓고 가버리면 제가 그걸 치워준 게 한두 개였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뭐 된장이 없어졌다. 멸치가 없어졌다.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 도둑 받은 거잖아요. 그 자체만 해도 싫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처럼 그렇게 뭐 그 결벽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창문도 안 열어 놔요. 먼지 들어온다고. 그리고 또 커튼도 걷지 말라 그러시고요. 그 뭡니까? 집이 죽습니다. 집은 뭐냐면 활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오가야 되는 거고 맛있는 것도 좀 나눠 먹는 거고 저분 요양원도 하고 집이 두 채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고 등등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제가 참 힘든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없어요. 다름이거든요. 그 다름. 다름에서 오는 인간관계 힘든 점인 거지. 그렇지만 이제 또 대화로 소통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뭐 어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연세에 요양원을 하고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희망이 되어 주시고 말씀도 잘 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나름의 자기 자리의 몫을 정확히 확실하게 하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그 인생관이 있으셔서 저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제 약간의 그런 부딪힘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쁜 사람은 서로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러시니까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때는 좋은 점만 보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과 암을 같이 연결시켰어요. 유튜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대요. 그만의 그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발랄함이 있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찍는 이유 아시죠?
제 삶을 기록해 놓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책 내용이. 인간관계가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잖아요. 인간관계를 저 굉장히 잘합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저 연배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좀 깨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그다지 그 뭐라 그럴까요? 아집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쓰임에 제가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윈윈하는 인간관계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 세월 살아오는 동안 저가 힘들었겠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다 느끼니까 아마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죠. 그렇지만 인간관계 없이 또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다부져지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시너지화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습니다. 잘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삶이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나무들 보세요. 제가 지금 바위에 앉아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이 많은 바위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편안히 앉아서 찍고 있고요. 일단 바위가 따끈따끈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해가 놀다 갔잖아요. 햇님이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따끈따끈 데펴줬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람이 부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겠죠. 팍팍팍팍팍팍 막 치는 거죠. 막 춤에 대가요. 제가 아시죠? 한 막 춤하는 거 아시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싹 세수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은요.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박사TV 조길남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론하고 그 다음에 암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요? 살 안 쪘어요. 생각하면 살 안 찐 거예요. 당뇨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거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박사TV의 조길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합니다.